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누구라도 합리적인 근거와 추론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도, 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권리이기도 한데요. 설령 그 의혹이나 문제 제기가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밝혀진다고 해도 합리적 추론과 의심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또한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무소불위의 정치검찰은 이런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과는 생각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검언유착 사건으로 유시민을 음해하려는 정치공작 시도가 정치검찰 윤석열의 오른팔 한동훈과 친일 언론종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의 미수로 끝났는데요. 모든 정황과 증거, 심지어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한동훈은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함구하며 수사를 방해해 결국 불기소 처분됐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습니다. 사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노무현재단 계좌를 본 것으로 이미 알려진 바 있는데요. 단지 유 이사장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 기정사실화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는 유 이사장이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됐을 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검찰의 기소 알박기.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말도 안 되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검찰청장 후보에서 낙마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효과를 노리지 않았나 하는 건데요. 혹시 모를 유 이사장의 정계복귀 또는 임명직 공직을 맡게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알박기 기소를 한 겁니다. 자격 불가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는 검찰의 유시민 이사장 기소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봐라, 누구든 함부로 말하는 자는 다 기소한다. 설령 그게 유시민이라고 해도 반드시 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엄포이자 진보 스피커들에게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먹힐까요? 오히려 검찰의 이번 유 이사장 기소는 진보 진영을 자극하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으니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렇게 화가 났으니 말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대한민국 무소불위 검찰 조직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호수 검찰청장 후보자 지명이 있자마자 조난간 정치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는 사실인데요.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청장이 되면 유 이사장을 기소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너무 수가 읽히는 정치검찰의 작태에 실수가 나옵니다. 이젠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죠. 끝없는 발버둥과 발악.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어 보이는데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샅샅이 훑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건데요. 이미 유 이사장이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과한 바 있지만 검찰은 유 이사장이 특정 검찰 간부를 비방하려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특정 검찰 간부가 한동훈이죠. 여지껏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숨기고 있는 그분, 한동훈입니다. 지난 2019년 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과 아내 계좌까지 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혹의 수위를 높였지만 어느 경로로 이걸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작년 7월 자신에 대한 사찰 배우로 대검찰청 특정 부서를 언급했습니다.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첫 의혹 제기 뒤 1년 만인 올 1월, 유 이사장은 공직자인 검사들을 전적으로 불신했다며 공식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보수 성향의 한 단체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뒤였고, 한동훈 검사장도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9개월 만인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도까지 입증돼야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유 이사장은 검찰에 사과하며 단편적인 정보를 한 방향으로 해석해 충분한 사실에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고의적인 허위 의혹 제기였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유 이사장의 발언 의도를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할 전망인데요. 이렇게 재판으로 가게 되면 저희 쪽에게도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유 이사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었음을 검찰이 소명해야 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 예기치 않게 새로운 진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뭔가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된 날, 유 이사장을 기소한 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임 검찰청장 후보자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전 검찰청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3기수나 높은 김 전 차관이 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함께 청장 후보로 추천됐던 조남관 청장 직무대행과 유력한 청장 후보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전 조남관 직무대행은 사의를, 이성윤 지검장은 유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현 정권 마지막 검찰청장으로 김 전 차관을 낙점한 건 정권 말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대선 전국을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차악을 선택한 거죠. 4명의 검찰청장 후보자 중 적임자는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정치적 중립성 문제까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